옛날 옛적 숲속 강가의 거대한 반얀나무 아래 아차리아 차나캬와 찬드라굽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찬드라굽타가 물었습니다. 구루데브님, 이 세상에 누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두 열심히 일하고 모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일하고 땀 흘리지만 결코 부유해지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야만 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차나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세기 동안 지혜의 비밀을 간직해온 빛나는 빛이 있었습니다. 찬드라굽타, 인생에서 한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나귀조차도 열심히 일합니다. 당나귀는 무거운 짐도 나릅니다. 밤낮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당나귀처럼 일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합니다. 락슈미는 지적인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부유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부자가 됩니다. 만약 모두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주는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성의 게임입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데 단일 %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오직 노동자와 자신의 마음에서 훔치는 사람들, 즉 자신의 두뇌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 있다면 먼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일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찬드라굽타가 말했습니다. 오 구루데브시여, 오늘 이 모든 것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나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 문제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찬드라굽타,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마스테. 여러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차나캬 니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차나캬 니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차나캬 니티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저희 영상을 시청하고 정말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이제 차나캬는 찬드라굽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드라굽타, 부의 신 락슈미 여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세기 동안 왕을 황제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온 7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숭배합니다. 각 규칙마다 그 깊이를 설명하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차나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락슈미는 노동의 종이 아니라 지성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언제, 누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할지 아는 사람만이 락슈미를 묶을 수 있습니다. 락슈미는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열심히 일할 방향을 제시하세요. 그래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없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종이 조각과 같습니다. 멀리 날아가지만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나캬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하리아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하리아는 밤낮으로 밭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해가 뜨면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농작물을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을 이해하지 못해 매년 농작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의 이웃인 물라라는 또 다른 농부는 일을 덜 했습니다. 그는 1년에 2번만 밭에 나갔습니다. 한 번은 씨를 뿌리러, 한 번은 수확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물라는 날씨의 징조를 읽었습니다. 구름의 방향, 바람의 속도, 토양의 수분까지요. 그는 언제 비가 올지,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리아의 밭은 황무했지만 물라의 밭은 금처럼 빛났습니다. 어느 날 하리아가 물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일은 덜 하는데 곡식은 팔려 나가잖아. 물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리야, 넌 머리로만 열심히 일하지. 난 내 힘든 일에 방향을 제시해 줄 뿐이야. 차나키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찬드라굽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리야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지성은 부족합니다. 지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성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인이라면 부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에서 옵니다. 시장에 겨울철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상인이 모직물을 계속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상인은 사람들이 찻집에 더 많이 찾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찻집을 차립니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차나키아 니티는 지성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라고 말합니다. 찬드라굽타여, 내 말을 들어라. 야생동물을 묻기 전에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두 번째 규칙은 이것이다. 부와 번영을 얻기 전에 규율과 인격을 갖추라. 부가 오기도 전에 욕망의 그물에 얽매인 사람은 결코 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락슈미 여신은 자제력의 등불이 켜져 있는 곳에만 머문다. 규율이 없다면 부는 유혹의 파도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 오 왕자여, 당신의 왕국을 거대한 나무라고 상상해보라. 뿌리가 약하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시들어버릴 것이다. 규율은 불을 키우는 뿌리이다. 규율은 전사가 적을 정복하듯 욕망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경전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말에 비유한다. 곱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말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부의 맥락에서 이 곱비는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 세 가지 차원에서 묶여야 한다. 육체적 규율은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이나 휴식, 마치 왕이 매일 과도한 잔치에 빠져 있으면 기력이 약해지고 왕국을 운영하는 데 피로가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규율을 통해 신체는 건강을 유지하고 이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정신적 규율의 본질은 분노와 탐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의 충동적인 공격처럼 분노에 찬 결정은 종종 파괴적입니다. 찬드라굽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심호흡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결정이 불을 늘릴까요? 아니면 줄일까요? 재정 규율은 가장 미묘한 것입니다. 모든 지출을 하기 전에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필요한 일일까요? 불필요하게 불을 낭비하는 것은 락슈미에 대한 모욕입니다. 찬드라굽타, 이제 세 번째 규칙, 즉 부의 영혼에 귀 기울이십시오. 불을 축적하는 것은 사냥꾼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축하고 키우는 것은 정책의 영리함입니다. 불을 여기저기에 쓰는 사람은 락슈미를 모욕하고 여신은 즉시 변합니다. 지출 정책을 세우십시오. 왕국의 재무관이 기록을 보관하듯이 모든 금화를 기록하십시오. 오 왕자님, 불을 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통제되지 않고 타오르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타오르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출 정책은 수입보다 더 큽니다. 수입은 순간적이지만 지출을 관리하면 영원한 번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고대 경제학에 있습니다. 카우틸리아 니티, 에 비아야 니오짓, 단 브리디 카락, мя야 니오짓, 디찬 비리띠 카락. 즉 계획된 지출이 부의 증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찬드라굽타, 지출 정책의 본질을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필수 지출, 원하는 지출, 저축, 그리고 자선입니다. 필수 지출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입니다. 음식, 옷, 주거. 원하는 지출은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제한적입니다. 저축은 부를 늘리기 위한 지출입니다. 그리고 자선은 락슈미를 기쁘게 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수입이 10코인이라면 4코인은 필수품에, 3코인은 욕망에, 2코인은 저축에, 1코인은 자선에 쓰세요. 이 정책은 부가 불명예를 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제자 찬드라굽타여, 이제 우리는 시간의 영광을 노래하는 네 번째 규칙에 도달했습니다. 이 규칙은 왕의 삶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귀중한 지식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낭비한 자는 셀 수 없이 많은 금화를 잃었습니다. 오직 시간을 잘 활용하는 자만이 락슈미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여신은 게으름의 거처에서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은 씨앗을 뿌릴 시간처럼 기회입니다. 오, 왕자여, 시간은 부보다 더 귀중합니다. 부는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시간을 브라흐마의 형상으로 여겨온 고대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에서 24시간을 공평하게 받습니다. 부유한 상인도 24시간을 가지고 가난한 거지에게도 24시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가난한 거지는 24시간을 쓸모없는 것들, 길가에 앉아 헛된 사색에 잠기거나 나쁜 친구들과 시간을 허비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그는 내 운명이 나쁘니 어쩌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 성공한 왕이나 상인은 24시간을 사업, 취업, 그리고 생산적인 일에 바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계획을 씁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성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한쪽에는 파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번영이 있습니다.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지성이 예리해집니다. 매 순간을 활용하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왕국을 운영할 때 단 1분의 지체도 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 찬드라굽타, 나의 사랑하는 제자여, 이제 우리는 지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5번째 규칙에 도달했습니다. 이 규칙은 부축적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번영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물건에 투자하지 말고 지성에 투자하십시오. 지식의 성장은 부를 끌어들입니다. 오, 왕자여, 지성에 투자하는 것은 부의 근원입니다. 지적인 사람은 기회를 알아보고 위험을 피하고 결정을 통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경전에는 비디아 파라맘 다남밤 비디아 파라맘 야남, 즉 지식이 최고의 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파니샤드에서 따온 것으로 지식은 도난당하거나 파괴되지 않는 불멸의 부로 여겨집니다. 오, 찬드라굽타여, 당신의 왕국을 거대한 나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뿌리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지성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쓰러집니다. 지성에 투자한다는 것은 보석이나 궁전 같은 물건에 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만 사는 상인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지성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의 비밀을 배웁니다. 시장, 지성을 통해 결정은 정확해집니다. 조언 없이 싸우는 왕은 패배합니다. 하지만 비크라마디티아처럼 박식한 왕은 지성을 통해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절을 아는 농부는 작물을 늘립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경전을 읽으세요. 아르타샤스트라, 니티샤스트라. 스승에게서 배우세요. 학자들을 집회에 초대하세요. 찬드라굽타, 왕국에서도 지성 있는 조언자는 부를 늘립니다. 경제학을 이해하는 조언자는 세금을 올바르게 부과합니다. 5번째 결론, 지성을 당신의 부로 삼으세요.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기반이 되어온 주문입니다. 오, 왕자님, 지성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성을 받아들이세요. 부는 찾아올 것입니다. 승리가 당신의 것입니다. 찬드라굽타, 금과 은의 강이 흐르고 금고의 벽은 높지만 통치자의 마음은 무지의 어둠에 잠겨있는 왕국을 상상해 보세요. 그 왕국이 과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부가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 친구여, 진정한 부는 당신 마음의 방에 저장된 것입니다. 지식의 보물, 지혜의 빛, 그리고 지성의 총명한 말입니다. 이 부는 도난당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습니다. 마치 반얀나무가 하나의 씨앗에서 수백만 개의 가지로 뻗어나가듯이 그것은 오직 자랄 뿐입니다. 지성으로 부를 만든다는 것은 매 순간을 투자 기회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책을 읽고 모든 경험에서 배우고
모든 실수를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자를 더하는 투자입니다. 오 찬드라굽타, 나의 사랑하는 제자여, 이제 우리는 기회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6번째 규칙에 도달했습니다. 이 규칙은 경계심을 가르치는 부의 획득의 열쇠입니다. 기회를 보고 인식하고 붙잡으십시오. 기회를 활용하는 자만이 락슈미의 주인이 됩니다. 오 왕자여, 기회는 삶의 씨앗입니다. 기회를 심으면 숲이 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막이 남습니다. 고대의 정책에서 기회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오 찬드라굽타여, 기회를 인식한다는 개념은 벳에서 유래했습니다. 리그벳에서 시간은 변덕스럽고 잡을 가치가 있는 동물로 묘사됩니다. 칼라파슈, 시간은 잡아야 하는 동물이며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져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격언은 기회는 정글을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처럼 순간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기회는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우파니샤드에서 기회는 결합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합은 신과 인간이 함께 성취하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만나다. 여기서 기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동과 운명의 조화입니다. 저는 차나키아 니티에서 우디오게나 히 시티안티 카리아니, 우디오게나 히 시티안티 카리아니라고 썼습니다. 즉, 노력은 노력을 통해 달성되며 노력은 기회를 인식하는 첫걸음입니다. 오 찬드라굽타, 나의 사랑하는 제자여, 이제 우리는 7번째 법칙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재물을 보존하는 미묘한 기술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이 법칙은 수입의 화려함을 넘어 부의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수입은 간단하지만 재물을 보존하는 데는 영리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보존하는 기술을 익히십시오. 오 왕자여, 이 기술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곳으로 나누어 하나를 잃어도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대 경제학에서 보존은 성장의 기초입니다. 저는 카우틸리아 아르타샤스트라에서 다남 락시탐 비비드헤나 바테나, 즉 여러 길을 통해 재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에서만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이 불타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의 문학적, 이론적 배경부터 실제적 조치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왕의 회의 연설처럼 이를 자세히 설명하여 당신의 마음과 지성이 이 기술에 푹 빠져 왕국을 운영하는 이 기술의 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